아까 제가 국민의힘에 떨어진 세계의 폭탄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김대남 전 행정관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슈가 딱 발발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본인께서 자진 사퇴를 이번에 하셨더라고요. 네, 책임을 졌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뒤로 이게 또 야당에서 발목을 잡고 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남 전 행정관의 서울보증기금 상임 고문, 이게 인사 딱 문제 생기자마자 기사가 우르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뭐 한 140명이 공공기관의 낙하산으로 갔다.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이 안의 상황들을 잘 모르는 제가 민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면, 첫 번째 질문은 대선 캠프에서 활동을 하거나 혹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던 이런 경력자분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이례적인 건가요? 보통 정치권의 관행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결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 근무했거나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아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으로 가서 이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전문성이나 연결고리는 보장이 돼 있어야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 이를테면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에서 금융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퇴사하고 금융 관련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나 기관장 가는 걸 가지고 이걸 무리한 낙하산이라고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김대남 씨 같은 경우도 금융 관련된 경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금융 관련된 서울 보증회 감사로 갔기 때문에 아니 알겠는데 정치권에서 그렇게 보내는 거 알겠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비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낙하산, 나쁜 낙하산이라는 말에 어폐가 좀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뭐 낙하산이라면 낙하산을 보내는 것은 원래 정치권이 그렇게 국정 동력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해가 될지 모르나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너무 전문성과 무관한 아무 경력도 연관성도 없는 사람을 무리하게 나쁜 낙하산으로 보낼 때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임기 말에 알박기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보통은 이제 자기 임기가 끝나면 공공기관 인사들도 다음 정부에게 열어줘야 되는데 보란 듯이 임기 직전까지 낙하산을 해서 아직까지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 2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문재인 정부 막판에 임기 3년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인사 알박기, 이거는 왠지 관용적인 표현으로 제가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좀 맞추자. 이런 법안의 필요성까지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윤석열 정부에서도 인사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더 깐깐한 검증을 통해서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공기관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건 나쁠 게 없다. 다만 최소한의 전문성이나 경험 같은 경우는 잘 고려하자. 이런 어떤 기조나 시스템이 생긴다면 국민의 신뢰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업에서도 보면 그 기업의 이제 CEO라던가 이런 분들은 이렇게 그 회사 그 기업의 총수와 같이 합을 맞춰서 일한 사람들이 각 그 주요 파트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치관의 공유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그러면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각 그 공공기관에서 같이 이제 협업할 수 있는 시너지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싸잡아가지고 이제 하나 걸렸어. 이제 이거 낙하산 이러면서 140명이야 막 이렇게 계속 이제 떠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것도 어떠한 하나 이슈가 있으면 그러니까 발목 잡고 싶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너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더 깐깐하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국민들의 어떤 기준,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행태를 바라보는 도덕적 기준이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정치권도 과거의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점점 더 높아지는 그 국민들의 어떤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인사 검증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이제 근무하실 분을 이제 채용하는 인사, 그리고 또 그 대통령실에 계시던 분들을 공공기관으로 보내는 인사에 있어서 이러한 인사검증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돌아가나요? 이제 구체적으로 딱 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아주 고위직 공무원, 그러니까 뭐 장관이나 뭐 수석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도 인사검증단이 이번 정부 들어 새롭게 생겼고요. 법무부 안에서도 있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에 인사비서관실이나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네. 이 사람의 근무 경력이라던가 전문성, 또 평판 이런 것들을 조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셨던 대로 꼼꼼하게 하려면 할 수 있겠네요. 크로스 체크도 다 그럼요. 하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세 가지의 폭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오늘 저희 첫 라이브였잖아요. 네.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저도 약간은 떨리고 설레는 마음이었는데요. 전혀 안 떠셨잖아요. 이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네. 안정적인 라이브가 이제 매일 계속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뉴스 엔진 찾아주실 것 같고 네. 이게 오후 4시, 네. 평일 오후 4시에 이제 매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시청자분들께 각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제 시간에는 네. 시작할 때도 평일 오후 4시, 네. 끝날 때도 평일 오후 4시라고 제가 홍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목요일 네. 오후 4시입니다. 목요일 4시입니다, 여러분. 네. 네. 요즘 사실 한절기라서 좀 많이 춥고 덥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강 이슈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많이 건조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날씨는 좀 들쭉날쭉 오락가락 하는데요. 네. 저는 뉴스 엔진 같은 경우는 막 특정 정치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다양한 면을 좀 짚어드리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정치 관련된 여러 질문을 받았을 때 네. 평소 제 주장을 다른 데서처럼 세게 말하기보다는 이런 면도 있다, 네. 또 저런 면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생각할 수 있는 판을 깔아드리는 게 이 뉴스 엔진만이 가진 장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부담 없이 네.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면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저런 면이 있다. 뭐 그게 계속 부각이 되면 좋겠네요. 적어도 뉴스 엔진에서만이라도.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함께한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저희는 뵙는 거잖아요. 네, 다음 주에 더 많은 주제, 다양한 주제 들고 와서 여러분께 이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네. 점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뉴스엔진은 정답이 없다가 저희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열린 마음과 열린 주제 또 열린 정답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변함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라이브 방송이었는데요. 저희가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잘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